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딱 터뜨리고 나서 보십시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 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이터는요, 한국 정부와 지금 미국 정부가 연락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외신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섣부른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한국 언론들이 이야기하죠. 핵심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 한국의 위험성을 알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뉴욕타임즈가 어떤 신문입니까? 미국의 급진 좌파 매체 아닙니까? 사실상 한국의 좌편향 언론들과 또한 이 외신들, 좌편향 언론들은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했지요.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며 형사법 전문가, 또 나아가서는 헌법주의자 아닙니까? 국회로 가! 이런 뉘앙스였는데 알고 봤더니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덮쳤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청사와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일도 벌어졌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현안 보고 자료를 보면 계엄군 10여 명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6분 만 이들은 야간 당직자가 근무하는 당직실에 들이닥쳐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행동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시에 경찰 10여 명은 청사 밖 정문을 막아서고 출입을 통제했으며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 안에서 경계 작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오후 11시 50분쯤 경찰 90여 명이 추가로 도착했고 이날 오전 0시 30분쯤에는 계엄군 병력 110여 명을 증원해 청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자, 핵심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을 딱 드러냈습니다. 자, 한바탕 난리가 난 선관위에 이 뒤집어진 선관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죠.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중앙선관위 조치 있을 것. 뭐죠? 그동안 중앙선관위 우리가 4.10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 압수수색해라, 서버 이 압수수색해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못했죠. 또 국민의힘 지도부 만난 윤석열 대통령 국가 권력 동원해 종북 좌파 잡을 테니 당 도와라. 그리고 단독 계엄 보름 전 은행에 발송된 수상한 공문, 시민단체 인적사항 무더기 조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왜 선관위가 난리나가라고 박살이 났는지, 지금 선관위는 국회에 와서도 민주당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라 라는데도 선관위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노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함구하고 있다. 뭐 여러 말들이 나왔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를 잡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트럼프 아들 불만 폭발, 공화당 간판들 왜 부정선거 침묵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 올해 2번이나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4월 6일 날 트럼프 장남 돈 주니어가 한국 방문한 까닭은, 또 트럼프 최측근 7월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장남이 한국에 2번이나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났겠습니까?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엄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도 진입. 자, 일간 베스트 유저가 소상하게 정리했죠. 계엄군 국회 투입은 연막작전. 계엄군 작전 실패 원인은 국비의 함정과 어설픈 계획. 2차례에 걸쳐 국회에 투입한 병력은 280명으로 한 개 대대 병력에 못 미친다. 자, 결국 여러분,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의 의결, 국회에서 다수결로 승리를 해줘야 하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일간 베스트 유저의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회 의석수가 300석이고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봉쇄가 이 진 작전이었다면, 그 작전이었다면 최소 600명 이상은 투입되었어야 함. 기관 소총 들고 수천만 원짜리 야투경 풀세트로 나 특전 군인이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문 부수는 해모, 대진압용 최루탄을 가져가야 했음. 더 위문점은 계엄령을 발동하고 그 계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국회에서 계엄 무효를 때리는 건데 대통령이나 지휘부가 그걸 몰랐을까? 근데 707이죠. 특임단, 특전사가 일반 보좌관들보다 늦게 국회에 진입, 계엄을 발동하기 전에 국회에 병력을 깔아도 모자랄 판인데 계엄 발동 이후 1시간이 지나서야 국회에 투입되었음. 단독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핵심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뭔가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디스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울지 마라. 계엄 성공했다. 울지 마라. 계엄 성공했다. 계엄군 297명 선관위 근처 짱 박혀 있다가 계엄 선포 즉시 느닷없이 선관위 장악. 한 줄 요약. 계엄 목적은 부정선거 밝혀내는 것. 자료 다 챙겨 나와. 그 목적 달성함. 보시겠습니다. 쇼츠를. 예, 지난 계엄 때, 계엄군이 그 과천 그 선관위에 진입해서
무슨 자료를 수집해서 들고 나오는 영상입니다. 예. 자, 여러분 뭔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요. 자, 이 유저는 선관위 사무총장 사전 구속영장 기각 후 10일 뒤 계엄 선포함. 이 중앙선관위 이 사무총장과 그 당직자들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완전히 비리의 소굴이었죠. 그런데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영장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여러분 간첩 아님 겁먹지마 전남대 단과대 회장 윤계엄 옹혹을 논란. 전라도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의 한 단과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 저는 이 유저의 의견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어느 커뮤니티 유저의 계엄령에 대한 의견, 나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때문에 어리둥절했을 거임. 그래서 나는 관련 기사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한 가설을 가지게 되었음. 이걸 좀 설명해 주려고 함.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문을 먼저 보아야 함. 뭐라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감사원장, 검사, 탄핵 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의 위에 세워진 당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키워드는 검사 탄핵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민주당 권력을 이용해서 꾸준히 탄핵 시도해 왔음. 자, 그런데 그걸 막은 게 누구냐? 헌법재판소임. 민주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도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헌재가 민주당 폐악질을 막아줬던 거임. 근데 문제가 생김. 국회에서 뽑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되고 공석이 된 거임. 자, 이렇게 되면 검사가 탄핵을 당해도 헌재에서 탄핵안 기각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니 검사는 스턴이 걸려버리는 거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임.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음. 그래서 나온 우회책이 비상계엄령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론을 스스로 일으킨 거임. 왜냐?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어야 하거든.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담당 검사를 계속 탄핵해서 공격하려면 헌법재판관을 계속 공석으로 두어서 헌재를 마비시켜 두어야 함.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재판관을 빨리 뽑아서 헌재를 정상화시켜야 함. 왜 여당은 대통령을 등지고 야당보다 더 나서서 위헌 위법이라며 탄핵을 입에 올릴까?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면 헌법재판소도 정상화되니까.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헌재가 막아주고 이재명 재판이 착착 진행될 테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기 정치 생명을 희생하고 헌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동기요 증거임.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봄. 선관위 홈피 중단됐죠.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도부 만난 윤석열 대통령 국가 권력 동원해 정북 좌파 잡을 테니 당 도와라. 오늘 소식이죠. 자, 선관위 서버 통고 맞다. 계엄군은 3개 조직으로 병력을 나눠 선관위를 점검했다.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정치 여론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소속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계엄군은 선관위 일부 자료 확보를 마치자 새벽 시간 청사를 모두 떠났다. 일각에서는 영장도 없이 내부 자료를 가져갈 수 있냐고 하지만 계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선포되는 것이기에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지금껏 중앙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이 논란이 적지 않았다.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증거와 증인, 물증이 나왔음에도 헌법기관이라 명분을 내세우며 수사를 기피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부정선거의 온상인 왜 중앙선관위를 박살을 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하신 거죠.